엄마, 카페트가 이태리산인데 냄새가 배이면 안 돼요? 도대체 왜 온 거예요? 청담동 타워팰리스 45층. 큰딸은 저를 현관 신발장 앞에 세워뒀습니다. 카페트가 이태리산인데 저의 낡은 옷에서 냄새가 나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 심장 수술로 1,700만 원이 급하다는 말에 저에게 돌아온 건 겨우 50만 원. 손녀들에게 절 할머니로 소개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가방에 숨겨둔 120억 통장을 더 깊숙이 넣었습니다. 재개발 보상금 120억. 과연 이 돈을 알게 되면 저 차가운 눈빛이 바뀔까요? 아니, 더 무서운 일이 벌어질까요? 지혜로운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새벽 5시 휴대폰 진동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화면에 뜬 번호를 보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달빛 재개발 조합. 15년을 기다린 그 번호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박순자님 맞으십니까? 네, 맞습니다. 최종 보상금 협의가 끝났습니다. 토지 보상금 98억, 영업손실 보상금 15억, 이주비 7억. 총 120억 3천만 원입니다.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120억. 그 숫자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월요일 오전 10시에 조합 사무실로 오셔서 서류 작성하시면 일주일 내 입금됩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시선이 벽에 걸린 남편 영정 사진으로 향했어요. 여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땅이 드디어 당신이 1980년에 500만 원 주고 산 그 땅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남편 박철수. 3년 전 폐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당신이 살아계셨으면 이 기쁨을 함께 나눴을 텐데. 영정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온화하게 웃고 있었어요. 고마워요, 여보. 당신 덕분이에요. 기쁨과 슬픔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가슴속이 복잡하게 뒤엉켰어요. 행복한데 슬프고 감사한데 외로웠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울다가 잠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골목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구급차였어요. 경찰차도 함께였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았어요. 옷을 급히 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옆 골목 입구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옆집 김씨 아저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영자 할머니가 돌아가셨대요. 네, 영자 언니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김영자 할머니. 저와 같은 처지의 75살 독거노인이었습니다. 언제요? 사흘 전인 것 같대요. 여름이라 냄새가 나서 발견됐다네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사흘 동안 아무도 몰랐다는 거잖아요. 경찰들이 영자 언니 집 앞을 오가고 있었어요. 자식들은 연락했대요? 아까 전화했다던데. 1시간쯤 지났을까요? 승용차 세대가 골목 입구에 멈춰 섰습니다. 영자 언니의 자식들이었어요. 큰아들, 작은아들, 딸. 셋 다 40대에서 50대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슬퍼하는 기색이 없었어요. 어머니 집이 여기예요? 큰아들이 경찰에게 물었습니다. 네, 유가족분들이시죠? 들어가셔도 됩니다. 세 사람이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골목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멀찌감치 서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집안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엄마 통장 어디 있어? 큰아들 목소리였습니다. 서랍 뒤져봐. 예금이 얼마나 있을까? 작은아들이었어요. 부동산 서류 찾아봐. 이 집 전세야 월세야? 딸의 목소리였습니다. 인감도장은? 어머니 핸드폰 비밀번호 알아? 모르는데. 일단 통장부터 찾자.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어머니 시신도 제대로 안 보고 저 사람들은 유품만 뒤지고 있었어요. 저기요. 제가 집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큰아들이 고개를 내밀었어요. 누구세요? 옆 골목에 사는 박순자라고 합니다. 영자 언니하고 친하게 지냈어요. 아, 네. 뭐? 무뚝뚝한 대답이었습니다. 조의금은 어디로 보내면 될까요? 아, 그냥 괜찮습니다. 간소하게 치를 거라서요. 그리고는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어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저렇게 외롭게 가는구나. 자식이 셋이나 있는데. 사흘 후 장례식장에 갔습니다. 작은 규모였어요. 문상객도 많지 않았습니다. 친구 순옥이가 저를 보더니 다가왔어요. 순자야. 순옥아. 우리는 조용히 영자 언니의 영정 앞에 섰습니다. 분향을 하고 절을 올렸어요. 밖으로 나오니 순옥이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순자야, 영자 언니 자식들 봤어? 응. 장례식장에서도 유산 얘기만 하더라. 저기 봐. 순옥이가 턱짓으로 가리켰어요. 영자 언니의 세 자녀가 구석에서 서류를 펼쳐놓고 뭔가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전세 보증금이 5천만 원이래. 예금은 3천만 원. 합치면 8천. 셋이 나누면 한 명당 2,600씩. 차가운 목소리들이었어요. 순옥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순자야, 내 남편 말이 맞더라. 무슨? 돈 앞에서 사람 변한다더니. 가슴이 철렁했어요. 남편이 임종 전에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서 제 손을 꼭 잡고 했던 그 말. 순자야, 보상금 나오면 당신 위에 쓰고 남은 돈은 막내 은희에게만 주라. 왜요? 큰애들도 자식인데. 큰애들은 대학 등록금, 결혼자금 다 해줬어. 은희만 우리 형편 때문에 고생했잖아. 은희한테 다 줘. 약속해. 그때는 그냥 남편 마음이 그런가 보다 했어요. 하지만 지금 영자 언니 자식들을 보니 남편 말이 이해가 됐습니다. 순옥이가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순자야, 너도 조심해. 120억 있다며? 응. 그런데 내 자식들한테 한번 확인해 보는 게 어때? 확인? 돈 없을 때랑 있을 때 태도가 같은지 말이야.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저는 구로구 월세 30만 원짜리 단칸방에 살고 있습니다. 12평도 안 되는 좁은 공간이에요. 벽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고 겨울엔 찬바람이 들어와요. 자식이 셋 있습니다. 큰딸 민정이는 청담동 타워 팰리스에 살아요. 둘째 재훈이는 분당에 15억짜리 아파트가 있습니다. 막내딸 은희만 고시원에서 남편과 함께 살고 있어요. 은희는 매달 10만 원씩 보내줍니다. 엄마 건강하세요? 저 다음 주에 갈게요. 안부 전화도 자주 해요. 하지만 민정이와 재훈이는 다릅니다. 제가 전화하면 늘 바쁘대요. 엄마, 지금 바빠요. 나중에 전화할게요. 1분도 안 돼서 끊어버립니다. 명절 때 반찬 보내겠다고 하면요. 필요 없어요. 다 있어요. 우리 입맛이랑 안 맞아요. 차갑게 거절하죠. 가슴이 아팠어요. 그런데 이제 120억이 생겼습니다. 과연 민정이와 재훈이는 어떻게 나올까요? 영자 언니 자식들처럼 변할까요? 아니면 진짜 엄마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대할까요?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골목으로 들어서는데 다리가 무거웠어요. 집 앞에 섰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남편 영정 사진이 보였습니다. 여보, 나도 확인해 봐야 할까요? 남편은 대답이 없었어요. 하지만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확인해 보기로. 내 자식들이 돈 앞에서 어떻게 변하는지,
아니, 변하지 않는지. 그걸 확인해 보기로 했어요. 다음 날 아침 7시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연락처를 열었어요. 큰딸 민정이 이름이 먼저 보였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어요. 정말 이래야 할까요? 하지만 영자 언니 자식들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통장부터 찾던 그 모습. 심호흡을 했어요.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어요. 한참 만에 민정이가 받았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귀찮다는 투였어요. 민정아, 엄마야. 네, 알아요. 무슨 일이세요? 지금 애들 학교 보내느라 바빠요. 민정아, 사실 목이 막혔습니다. 거짓말을 해야 한다는 게 마음이 아팠어요. 엄마가 심장이 안 좋아서 큰 병원에 갔었어. 네, 심장이요? 민정이 목소리에 놀람이 섞였습니다. 하지만 걱정보다는 당황한 느낌이었어요. 수술을 해야 한대. 급한 거래. 수술이요? 얼마나 큰 수술인데요? 1,700만 원이 필요하대.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길고 무거운 침묵이었어요. 엄마. 민정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한숨 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어요. 우리도 애들 학원비에 집 대출 이자에 바빠 죽겠어요. 차갑게 식어가는 목소리였습니다. 남편 병원도 요즘 경영이 어려워서요. 나중에 전화드릴게요. 민정아, 하지만. 엄마, 진짜 지금 바빠요. 끊을게요.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30초도 안 걸렸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다봤어요. 화면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눈물이 고였던 거예요. 아니야. 재훈이는 다를 거야.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둘째 재훈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이번엔 더 오래 기다려야 했어요. 6번째 신호음이 지나갈 때쯤. 여보세요? 재훈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재훈아, 엄마야. 엄마, 지금이요? 저 골프장이에요. 골프장? 그 말에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재훈아, 엄마가 급한 일이 있어서. 급해요? 뭔데요? 귀찮다는 투였어요. 심장 수술을 해야 하는데 돈이 1,700만 원 필요해. 1,700만 원이요? 재훈이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누나한테 먼저 말씀하셨어요? 응, 했는데. 그럼 누나가 해결하셔야죠. 누나가 장녀고 매형이 의사인데. 말을 자르는 투였어요. 그리고 엄마, 저도 요즘 회사에서 구조조정 얘기 나와요. 제 자리도 불안한데. 뒤에서 누군가 재훈이를 불렀습니다. 재훈아, 티타임이야. 네, 지금 갑니다. 재훈이 대답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죄송한데 지금 골프 쳐야 해서요. 나중에 전화할게요. 딸깍. 또 끊겼습니다. 이번엔 1분도 안 걸렸어요. 휴대폰을 무릎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구조조정이 걱정된다면서 골프는 치러 가는구나.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마지막 희망. 막내 은이었어요. 은이 번호를 눌렀습니다. 2번째 신호음에 바로 받았어요. 엄마.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은이야. 엄마, 무슨 일이세요? 이 시간에 전화 주시니까 놀랐잖아요. 걱정하는 목소리였어요. 진짜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은이야, 사실. 말을 꺼내기가 힘들었어요. 은희한테는 거짓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심장이 안 좋아서. 네, 심장이요? 은희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디가 아프세요? 언제부터요? 병원 가보셨어요?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큰 병원에 갔더니 수술을 해야 한대. 수술이요? 얼마나 위험한 거예요? 언제 하세요? 은희가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1,700만 원이 필요한데.
1700만 원요? 은희가 숨을 크게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잠깐만요. 민수 오빠 바꿔드릴게요. 은희야, 괜찮아. 어머님, 사위 민수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님, 심장이 안 좋으시다고요? 응. 저희가 방법 찾아볼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민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다시 은희가 전화를 받았어요. 엄마, 우리 통장에 280만 원 있어요. 일단 이거 전부 드릴게요. 은희야, 괜찮아. 민수 오빠 회사에 긴급 대출 신청할게요. 퇴직금 담보로 500만 원까지 가능하대요. 은희가 빠르게 말했습니다. 계산하고 있는 거였어요. 시아버지한테도 부탁해 볼게요. 그리고 제가 편의점 야간 추가로 더 뛸게요. 목소리가 점점 떨렸습니다. 엄마, 일주일이면 1000만 원은 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머지는 은희가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제가 무능해서 이것밖에 못 모았어요. 죄송해요, 엄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은희야, 울지 마. 엄마, 제가 대학 갔으면, 좋은 직장 다녔으면, 은희가 자책하고 있었어요. 20살 때 일이었습니다. 은희는 전교 1등을 했어요. 서울대도 갈 수 있다고 선생님이 말씀하셨죠. 하지만 등록금이 없었습니다. 큰애들 뒷바라지에 다 써버렸거든요. 은희는 말없이 대학을 포기했어요. 편의점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은희 얼굴이 떠올랐어요. 엄마, 괜찮아요. 제가 돈 벌어서 엄마 편하게 해드릴게요. 웃으면서 했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은희야, 엄마가 미안해.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더 미안해요. 전화기 너머로 민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꼭 방법 찾아볼게요. 친구들한테도 빌려볼게요. 둘이서 번갈아 가며 위로하고 있었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세 통의 전화, 세 가지 반응. 민정이는 30초 만에 끊었습니다. 재훈이는 골프 치러 가면서 끊었어요. 은희는 울면서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손을 펼쳐봤어요. 떨리고 있었습니다. 5년 전 일이 떠올랐어요. 은희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였습니다. 엄마, 결혼식 안 할래요. 왜? 결혼식은 해야지. 엄마 부담될까 봐요. 그냥 구청에서 신고만 할게요. 은희야. 괜찮아요, 엄마. 민수 오빠도 동의했어요. 은희는 그렇게 조용히 결혼했어요. 예식장도 피로연도 없었습니다. 반면 민정이 결혼할 때는요. 강남 호텔에서 성대하게 치렀죠. 하객이 300명이 넘었어요. 재훈이도 특급 호텔에서 했습니다. 그때 쓴 돈이 각각 5천만 원, 3천만 원이었어요. 빚을 내서 해줬습니다. 하지만 은희한테는 아무것도 못 해줬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은 어두웠어요. 이제 알겠습니다. 누가 진짜인지, 누가 거짓인지. 민정이와 재훈이는 변했어요. 아니, 원래 그랬던 걸지도 몰라요. 제가 가난하니까 귀찮은 존재였던 거죠. 하지만 은희는 달랐습니다. 돈이 없어도 엄마를 걱정했어요. 자기가 무능하다고 자책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남편 영정 사진을 봤습니다. 여보, 당신 말이 맞았어요. 남편이 유언했던 말. 은희에게 다 주라던 그 말. 이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휴대폰을 다시 들었어요. 은희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은희야, 엄마 괜찮아. 걱정하지 마. 방법이 생겼어.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은희가 더 자책할까봐 그렇게 썼어요. 답장이 바로 왔습니다. 엄마, 정말이요? 다행이다.
그래도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사랑해요, 엄마. 사랑한다는 말. 민정이와 재훈이한테는 들어본 적이 없는 말이었습니다. 휴대폰을 가슴에 안았어요. 이제 다음 단계로 가야 합니다. 직접 만나봐야 해요. 얼굴을 보고 확인해야 합니다. 정말 돈 앞에서 어떻게 변하는지. 민정이 집부터 가보기로 했어요. 청담동 타워 팰리스. 그곳으로 가야 합니다. 다음 날 아침 9시. 옷장을 열었습니다. 낡은 회색 점퍼가 보였어요. 20년은 된 옷이었습니다. 소매 끝이 해져 있었어요. 이걸 입고 가야 해요. 민정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봐야 하니까요. 가방을 챙겼습니다. 120억 계약서를 가장 깊숙한 곳에 넣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초라한 노인이 서 있었어요. 지하철 3호선을 탔습니다. 압구정역까지 40분이 걸렸어요. 역에서 내려 걸었습니다. 15분을 더 걸어야 했어요. 다리가 아팠습니다. 무릎이 쑤셨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타워 팰리스가 보였어요. 목이 아플 정도로 높은 건물이었습니다. 유리창이 햇빛에 반짝였어요. 경비실 앞에 섰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책상에 앉은 경비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50살쯤 되어 보였어요. 어디 가세요? 경비원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낡은 점퍼를 보는 눈빛이 차가웠어요. 딸 집에 가려고요. A동 4502호요. 방문자 출입증 작성하셔야 합니다. 경비원이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성함이요? 박순자요. 입주민분 전화 먼저 드려야 돼요. 경비원이 인터폰을 들었어요.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어요. A동 4502호 이민정님 댁에 어머님 방문하셨는데요.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민정이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요? 지금요? 짜증이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아, 올라오라고 하세요. 경비원이 손짓했어요. 엘리베이터 타고 45층 가시면 됩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45층을 눌렀어요. 거울이 벽면 전체에 붙어 있었습니다. 제 모습이 비쳤어요. 낡은 점퍼를 입은 노인, 구부정한 어깨, 주름진 얼굴, 초라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갔어요. 10층, 20층, 30층. 숫자가 빠르게 바뀌었습니다. 45층에서 멈췄어요. 딩 소리가 났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복도가 보였습니다. 넓고 깨끗했어요. 카펫이 깔려 있었습니다. 4502호 앞에 섰어요. 금색 문패가 반짝였습니다. 이민정, 딸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딩동. 한참을 기다렸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민정이가 서 있었어요. 흰색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목에 진주 목걸이가 걸려 있었어요. 엄마. 목소리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민정이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엄마, 그 옷 뭐예요? 응? 이거? 우리 집에 그 옷 입고 들어올 거예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급하게 나오느라. 잠깐만요. 민정이가 문을 반쯤 닫았어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현관밖 복도에 서 있었어요.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민정이가 헌 옷을 들고 나왔어요. 엄마, 이거라도 입으세요. 괜찮아. 그냥 잠깐만 있다 갈게. 엄마. 민정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우리 집 카펫이 이태리산인데 그 낡은 옷에서 냄새나요. 가슴에 비수가 꽂히는 것 같았어요. 미안하지만 여기 현관에서 얘기해요. 민정이가 저를 안으로 들여보내지 않았습니다. 현관 신발장 앞에 세워뒀어요. 자신은 거실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소파에 앉았어요. 5억짜리 이태리 가죽 소파였습니다. 민정이가 다리를 꼬고 앉았어요. 그래서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전화하시지. 마치 남대하듯이 말했어요. 그때 안쪽 방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저분 누구야? 손녀 목소리였어요. 고등학생 손녀였습니다. 아, 옛날에 우리 도와주셨던 분이야. 민정이가 대답했습니다. 도와주셨던 분, 저를 할머니라고 소개하지 않았어요. 인사드려. 안녕하세요. 손녀가 복도 쪽으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가볍게 인사했어요.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중학생 손녀도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역시 같은 반응이었습니다. 할머니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민정아. 목소리가 떨렸어요. 사실 엄마가 심장이 안 좋아서. 네, 어제 전화로 들었어요. 민정이가 말을 잘랐습니다. 큰 병원에 갔더니 수술을 해야 한대. 수술이요? 민정이 한숨을 쉬었어요. 1,700만 원이 급한데.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민정이가 팔짱을 꼈어요. 엄마.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우리도 애들 국제학교 학비가 1년에 1억씩 들어가요. 민정아, 하지만 둘이면 2억이에요. 남편 병원 운영비에 대출 이자에. 변명이 이어졌습니다. 뒤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민정이 남편이었습니다. 여보. 속삭이는 목소리였어요. 나 병원 가봐야 해. 10시 수술이야. 알았어요. 민정이가 일어섰습니다. 얼른 이야기 끝내. 남편이 조용히 말했어요. 하지만 제 귀에도 들렸습니다. 민정이가 지갑을 꺼냈어요. 검은색 명품 지갑이었습니다. 안에서 돈을 꺼냈어요. 5만 원권 10장이었습니다. 현관 신발장 위에 툭 놓았어요. 제 손에 쥐어주지도 않았습니다. 일단 이거라도 드릴게요. 마치 시혜를 베푸는 듯한 말투였어요. 재훈이가 회사 다니니까 재훈이한테 가보세요. 50만 원. 그게 다였습니다. 민정이가 저를 위아래로 다시 훑어봤어요. 그나저나 엄마.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미소가 아니었어요. 비웃음이었습니다. 아직 괜찮아 보이네요. 다행이에요. 민정아. 집에 가실 수 있지요? 여기 더 있으면 힘드실 거예요. 손님 쫓아내는 말투였어요. 제가 재훈이한테 전화할게요. 일단 집에 가세요. 민정이가 현관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나가라는 뜻이었어요. 신발장 위에 놓인 50만 원을 집어들었습니다. 종이가 차갑게 느껴졌어요. 그럼 다녀올게. 네, 조심히 가세요. 형식적인 인사였습니다. 문 밖으로 나왔어요. 뒤에서 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쾅! 복도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45층 복도. 넓고 조용했어요. 손에 든 50만 원을 내려다봤습니다. 1,7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딸이 준 돈은 50만 원. 서울대 4년 등록금. 고시 5년 뒷바라지. 결혼 자금 5천만 원. 다 합치면 2억이 넘습니다. 그렇게 키운 딸한테 받은 게 50만 원이에요. 아니에요. 돈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태도, 낡은 옷에서 냄새 난다던 말, 현관에 세워두고 들어오지도 못하게 한 것, 손녀들한테 할머니라고 소개하지 않은 것, 신발장 위에 툭 던지듯 놓은 돈. 그게 더 아팠어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울에 제 모습이 비쳤어요. 눈가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1층 버튼을 눌렀어요. 엘리베이터가 내려갔습니다. 숫자가 거꾸로 흘러갔어요. 40층, 30층, 20층. 제 마음도 함께 내려갔습니다.
1층에 도착했어요. 로비를 가로질렀습니다. 경비원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다녀오세요. 형식적인 인사였습니다. 밖으로 나왔어요.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손을 펼쳤습니다. 50만 원이 손바닥에 놓여 있었어요. 이게 내 딸이 생각하는 엄마 가치구나.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아니야. 재훈이는 다를 거야.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하지만 가슴속 어딘가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재훈이도 다르지 않을 거라는 걸. 그래도 확인해야 했어요. 직접 보고 확인해야 합니다. 분당으로 가야 해요. 재훈이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무거운 발걸음이었어요. 지하철과 버스를 갈아탔습니다. 2시간이 걸렸어요. 분당 정자동에 도착했습니다. 재훈이가 사는 아파트였어요. 15억짜리 아파트. 고층 건물이 즐비했습니다. 재훈이 아파트 앞에 섰어요. 인터폰 버튼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여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재훈이 아내 지영이었습니다. 어머님이세요? 응, 지영아. 엄마야. 어머님? 잠깐만요. 인터폰 너머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어머님이 오셨대. 지금요? 재훈이 목소리였습니다. 남편 바꿔드릴게요. 한참을 기다렸어요. 엄마. 재훈아, 엄마야. 갑자기 왜요? 올라오세요. 마지못해 하는 말투였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10층. 초인종을 눌렀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지영이가 서 있었어요. 어머님, 들어오세요. 웃고는 있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거실로 들어갔어요. 30평 정도 되어 보였습니다. 재훈이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옆에 큰 쇼핑백이 놓여 있었습니다. 주황색 로고가 보였어요. 명품 브랜드였습니다. 지영이가 쇼핑백을 무릎에 올렸어요. 포장을 뜯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앉으세요. 재훈이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선은 아내 쪽을 향하고 있었어요. 저는 소파 끝에 앉았습니다. 지영이가 상자를 열었어요. 여보, 봐봐. 신난 목소리였습니다. 드디어 왔어. 주황색 가방을 꺼냈어요. 명품 버킨백이었습니다. 여보, 이 색깔 진짜 예쁘지? 지영이가 가방을 이리저리 돌려봤어요. 3년 대기해서 받은 거야. 재훈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를 힐끗 보더니 아내만 쳐다봤어요. 입모양으로 말했습니다. 이뻐. 소리 없이 입술만 움직였어요.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당신 메고 다니면 진짜 예쁘겠다. 재훈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지영이가 일어섰습니다. 거울 앞으로 갔어요. 가방을 팔에 걸었습니다. 이리저리 포즈를 취했어요. 여보, 어때? 완벽해. 둘이서 주고받는 대화였습니다. 저는 그저 지켜보고 있었어요. 없는 사람 취급이었습니다. 재훈아. 제가 말을 꺼냈습니다. 아, 엄마. 재훈이 그제야 저를 봤어요. 무슨 수술이에요? 건성으로 묻는 투였습니다. 심장 수술인데. 심장이요? 재훈이 미간을 찌푸렸어요. 1,7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했잖아. 아, 네. 재훈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누나가 50만 원 줬는데 부족해서. 누나가 50만 원요? 재훈이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매영이 의사인데 그것밖에 안 줬어요? 그래서 내한테 왔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영이가 거울 앞에서 돌아섰어요. 어머님.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다음부턴 연락하고 오세요. 응? 갑자기 오시면 저희도 준비가 안 돼서요.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미안하구나. 아니에요. 지영이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굳어 있었어요.
재훈이가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엄마. 요즘 전화 한 통이면 되잖아요. 그래, 미안해. 괜찮아요. 재훈이가 일어섰어요. 엄마, 저도 요즘 회사에서 구조조정 바람 불어서요. 변명이 시작됐습니다. 제자리도 불안해요. 애들 학원비에 아파트 대출에. 재훈아, 30만 원 드릴게요. 재훈이가 말을 잘랐어요. 엄마 계좌번호 주세요. 송금할게요. 현금도 아니었습니다. 그나저나 엄마. 재훈이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큰 수술은 아니시죠? 관심 없는 질문이었어요. 위험한 건 아니고요. 형식적인 물음이었습니다. 제가 오후에 골프 약속이 있어서요. 시계를 봤어요. 먼저 가봐야 할 것 같은데. 지영이가 옷장으로 갔습니다. 골프채를 꺼냈어요. 여보, 옷 갈아입어야지. 재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 조금만 기다리세요. 재훈이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지영이가 골프채를 닦기 시작했어요. 하얀 천으로 조심스럽게 닦았습니다. 저를 힐끗 보더니 말했어요. 어머님, 물이라도 드릴까요? 형식적인 제안이었습니다. 괜찮아. 네. 지영이가 다시 골프채를 닦았어요. 골프백을 챙겼습니다. 현관 쪽으로 가져갔어요. 나갈 준비를 하는 거였습니다. 눈치를 주고 있었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여기서 더 있으면 안 되겠구나. 재훈이가 나왔어요. 골프복으로 갈아입고 있었습니다. 엄마, 계좌번호 주세요. 휴대폰을 꺼냈어요. 계좌번호를 불러줬습니다. 재훈이가 송금했어요. 다 됐어요. 고맙다. 엄마, 그럼 저희 나가봐야 해서요. 재훈이가 골프백을 들었습니다. 조심해서 들어가세요. 지영이가 덧붙였어요. 문을 열어줬습니다. 나가라는 뜻이었어요. 그래, 다녀올게. 현관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층으로 내려갔어요.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왔습니다. 지하 주차장 쪽으로 걸었어요. 차 시동 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하로 내려가는 경사로가 보였어요. 그쪽으로 갔습니다. 검은색 차가 올라오고 있었어요. 새 차였습니다. 번쩍번쩍 빛났어요. 재훈이가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지영이가 조수석에 앉아 있었어요. 차가 제 옆을 지나갔습니다. 재훈이가 저를 봤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하지만 인사하지 않았어요.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나쳤어요. 차가 멀어졌습니다. 뒤에 붙은 엠블럼이 보였어요. 제네시스. 고급차였습니다. 8천만 원은 좋게 넘어 보였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문자였어요. 카카오뱅크 입금 30만 원. 박재훈. 30만 원. 또 다른 문자가 왔어요. 재훈이었습니다. 엄마, 큰 수술 아니시죠? 큰 누나가 여유 있으니까 누나한테 더 물어보세요. 손이 떨렸습니다. 휴대폰을 꼭 쥐었어요. 아파트 정문으로 걸어갔습니다. 버스 정류장이 보였어요. 벤치에 앉았습니다. 차가운 쇠가 엉덩이를 식혔어요. 손을 펼쳤습니다. 50만 원, 30만 원, 합쳐서 80만 원이었습니다. 1,7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두 자식이 준 돈은 80만 원. 허탈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민정이는 2억을 썼어요. 재훈이한테는 1억 1천만 원을 썼습니다. 대학 등록금, 결혼 자금, 전세 자금 다 합치면 3억 1천만 원. 돌아온 건 80만 원이었어요. 아니에요. 돈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3천만 원짜리 가방, 8천만 원짜리 차, 골프 약속. 그걸 눈앞에서 보면서도 엄마 수술비는 30만 원. 그게 더 아팠어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두 아들 모두 냉정하네. 혼잣말을 했습니다. 내가 잘못 키운 거지. 아니야. 이놈들이 잔인한 거야. 가난한 부모는 버리고 명품 가방이나 외제차만 생각하는구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닦아냈어요. 막내. 은희만이 남았습니다. 은희마저 이러면 어떡하지? 불안했어요. 하지만 은희는 달랐어요. 전화할 때부터 달랐습니다. 직접 가봐야 해요. 은희를 만나봐야 합니다. 버스가 왔어요. 일어섰습니다. 버스에 올랐어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은희야, 너만큼은. 눈을 감았습니다. 너만큼은 달랐으면. 버스가 출발했어요. 막내딸을 향해 달렸습니다. 재훈이네 집을 나와 버스 정류장으로 걸었습니다. 마음이 무거웠어요. 50만 원과 30만 원. 합쳐봤자 80만 원이었습니다. 벤치에 앉았어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은희를 만나야 해요.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은희 집 주소를 검색했어요. 구로구 고척동. 고시원이었습니다. 한숨이 나왔어요. 고시원에서 살고 있었구나. 버스 번호를 확인했습니다. 2번 갈아타야 했어요. 일어서려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은희였어요. 엄마.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은희야. 엄마 어디세요? 저 지금 엄마 집 앞에 있어요. 엄마 집? 네. 민수 오빠랑 같이 왔는데 집에 안 계세요. 은희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엄마 어디 가셨어요? 병원이세요? 걱정하는 마음이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은희야, 엄마는 괜찮아. 괜찮은 게 어디 있어요? 심장 수술이라고 하셨잖아요. 은희가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엄마, 지금 어디세요? 제가 바로 갈게요. 은희야, 사실 엄마가 말을 멈췄습니다. 은희를 만나서 직접 봐야 해요. 엄마가 너희 집에 가고 있어. 네, 우리 집에요? 은희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응, 은희 만나고 싶어서. 엄마, 잠깐만요. 뒤에서 민수 목소리가 들렸어요. 은희가 민수와 뭔가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다시 은희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희 집에서 만나요. 저희 바로 출발할게요. 응, 알았어. 엄마, 무리하지 마시고 천천히 오세요. 택시 타세요. 괜찮아. 버스 타고 갈게. 안 돼요. 택시 타세요. 제가 나중에 드릴게요. 은희가 간곡하게 말했습니다. 알았어, 은희야. 전화를 끊었어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은희는 달랐어요. 진짜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택시를 잡았어요. 고척동 고시원까지 가주세요. 30분쯤 걸렸습니다. 좁은 골목이 나왔어요. 낡은 건물들이 즐비했습니다. 여기서 내려주세요. 택시에서 내렸습니다. 은희가 알려준 주소를 찾았어요. 3층짜리 건물이었습니다. 외벽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어요. 계단을 올랐습니다. 2층 끝방. 문패도 없었습니다. 문 앞에 섰어요. 노크를 하려는데 문이 열렸습니다. 엄마. 은희가 문을 활짝 열며 저를 맞았어요.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뛰어온 거예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민수도 뒤에서 인사했습니다. 들어오세요, 엄마. 은희가 제 손을 잡았어요.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4평도 안 되는 공간이었어요. 작은 책상 하나, 좁은 침대 하나, 옷걸이에 옷 몇 벌. 그게 전부였습니다. 창문도 작았어요. 햇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엄마 앉으세요. 은희가 침대 끝을 가리켰어요. 저는 침대에 앉았습니다. 은희와 민수는 바닥에 앉았어요. 의자가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은희야, 여기서 살아?
목이 메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저희한텐 충분해요. 은희가 웃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이 억지스러웠습니다. 벽을 봤어요. 곰팡이가 피어 있었습니다. 천장에는 물이 샌 자국이 있었어요. 엄마, 병원은 가보셨어요? 은희가 물었습니다. 응. 수술 날짜는 언제예요? 어느 병원이에요? 연달아 질문이 쏟아졌어요. 진심으로 걱정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은희가 가방을 열었어요. 낡은 통장을 꺼냈습니다. 표지가 너덜너덜했어요. 엄마, 이거 전부예요. 통장을 제게 건넸습니다. 열어봤어요. 카카오뱅크 통장이었습니다. 잔액이 적혀 있었어요. 280만 원. 저희 비상금인데 엄마 먼저 쓰세요. 은희야, 이건 너희 돈인데. 괜찮아요, 엄마. 은희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희는 젊으니까 또 모으면 돼요. 민수도 말했어요. 어머님, 제가 회사에 대출 신청 넣었습니다. 대출? 퇴직금 담보대출이요. 500만 원까지 가능하대요. 민수가 휴대폰을 꺼냈어요.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대출 신청 화면이었어요. 일주일이면 나옵니다. 꼭 드릴게요. 민수야. 그리고 제 친구들한테도 연락했어요. 민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친구, 대학교 친구들한테요. 다들 200~300씩은 빌려줄 수 있대요. 민수야,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니? 아니에요, 어머님. 어머님 건강이 먼저예요. 은희가 일어났어요. 작은 옷장으로 갔습니다. 무릎을 꿇었어요. 옷장 깊숙이 손을 넣었습니다. 뭔가를 꺼냈어요. 갈색 종이 봉투였습니다. 두툼했어요. 엄마, 이거요. 은희가 제 앞으로 왔습니다.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봉투를 제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제가 3년 동안 모았어요. 3년? 편의점 야간 알바할 때마다 모았어요. 은희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5만 원씩, 1만 원씩 모았어요. 봉투를 열었어요. 지폐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구겨진 돈이었어요. 때 묻은 돈도 있었습니다. 손으로 만졌어요. 기름 냄새가 났습니다. 편의점 튀김기 기름 냄새였어요. 땀 냄새도 섞여 있었습니다. 520만 원 있어요. 은희가 말했습니다. 원래 엄마 생신 때 드리려고 모았는데 눈물이 고였어요. 은희 눈에도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지금 쓰세요. 엄마 건강이 먼저예요. 지폐를 하나하나 만졌습니다. 얼마나 힘들게 모았을까요? 야간 근무. 새벽 2시까지 일했을 거예요. 취객들 상대하고, 진상 손님들 응대하고, 손이 튀김 기름에 데이고, 발이 부어도 서서 일했을 거예요. 그렇게 모은 돈이었습니다. 엄마, 왜 우세요? 은희가 제 눈물을 닦아줬어요. 제가 더 모았어야 했는데, 은희도 울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대학 갔으면 좋은 직장 다녔을 텐데. 은희야, 그런 말 하지 마. 아니에요, 엄마. 은희가 제 손을 잡았어요. 제가 무능해서 이것밖에 못 모았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언니는 타워 팰리스에 살고 오빠는 분당에 사는데 은희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저는 고시원에 살아요. 편의점 알바밖에 못해요. 민수가 은희 어깨를 안았습니다. 은희야, 그런 말 하지 마. 민수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어머님, 민수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희가 꼭 방법 찾아볼게요. 민수야, 저희를 믿어주세요.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야근 더 하겠습니다. 주말 근무도 신청하겠습니다. 민수야, 너무 무리하지 마. 괜찮습니다. 어머님 건강이 먼저예요. 은희가 말했어요. 저도 편의점 시간 더 늘릴게요. 오전 6시부터 오후 2시까지 하고
저녁 6시부터 새벽 2시까지 할게요. 은희야, 그럼 언제 자니? 괜찮아요, 엄마. 제가 젊잖아요. 젊다고 했지만요. 은희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볼은 푹 꺼져 있었어요. 머리카락도 푸석푸석했습니다. 20대부터 쉬지 않고 일했으니까요. 제대로 먹지도 못했을 거예요. 작은 냉장고를 봤습니다. 위에 컵라면이 쌓여 있었어요. 싱크대에는 설거지가 안 된 그릇 하나, 라면 그릇이었습니다. 이 좁은 곳에서 둘이 살고 있었어요. 민정이네는 50평이었습니다. 재훈이네는 30평이었어요. 은희네는 4평도 안 됐습니다. 민수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무능해서 죄송합니다. 민수가 고개를 숙였어요. 더 넓은 곳으로 모시고 싶은데. 민수야, 무능한 게 아니야. 제가 민수 손을 잡았습니다. 너희는 최선을 다하고 있어. 그걸로 충분해. 은희가 제 품에 안겼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은희야, 넌 진짜구나. 제가 은희를 꼭 안았습니다. 너만 진짜야. 너만 엄마를 진짜 사랑하는구나. 엄마. 은희가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어요. 민수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세 사람이 좁은 고시원 바닥에서 앉고 울었습니다. 민정이네 집은 넓었지만 차가웠어요. 재훈이네 집은 화려했지만 냉랭했습니다. 하지만 은희네 집은요. 좁고 낡았지만 따뜻했어요. 진짜 사랑이 있었습니다. 한참을 울었어요. 눈물이 마를 때까지 울었습니다. 은희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꼭 방법 찾을게요. 저희를 믿어주세요, 어머님. 민수도 다짐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이 아이들, 이 착한 아이들. 제 진짜 자식은 은희였습니다. 은희만이 진짜였어요. 순자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제 말해야 할 때였어요.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은희야. 네, 엄마. 엄마가 고백할 게 있어. 은희가 고개를 들었어요. 고백이요? 응. 심호흡을 했습니다. 엄마 아픈 거 아니야. 심장 수술도 거짓말이야. 네.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은희 얼굴이 굳었어요. 민수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너희들을 시험해 본 거야. 엄마가 정말 급할 때 누가 도와주는지, 누가 진짜 엄마를 걱정하는지 확인하고 싶었어. 시험이요? 왜요, 엄마? 저희를 믿지 못하셨어요? 은희 목소리가 떨렸어요. 가방을 열었습니다. 서류를 꺼냈어요. 이게 뭐예요? 은희가 물었습니다. 달빛 재개발조합 보상금 계약서야. 내 아버지가 1980년에 500만 원 주고 산 달동네 땅 300평이 있었는데 재개발됐어. 15년을 기다렸는데 지난주에 최종 보상금이 나왔어. 종이를 펼쳐 보여줬어요. 은희가 계약서를 들여다봤습니다. 민수가 숫자를 보고 있었어요. 눈이 커졌습니다. 200, 120억이요? 응, 120억 3천만 원이야. 방안이 조용해졌어요. 은희가 입을 벌린 채 굳어 있었습니다. 엄마, 그럼 왜 이런 시험을 하신 거예요? 저희가 뭘 잘못했나요? 엄마를 속인 게 그렇게 불안하셨어요? 서운함이 묻어났습니다. 당연했어요. 은희야, 엄마가 이웃 영자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 봤어. 자식들이 시신도 제대로 안 보고 통장부터 찾더라. 어머니 유품은 안중에도 없고 예금이 얼마냐, 부동산이 얼마냐 그것만 따지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 네. 친구 순옥이가 그랬어. 너도 조심해야 한다고. 돈 앞에서 사람 변한다고. 그래서 확인하고 싶었어. 내 자식들이 정말 엄마를 사랑하는지 아니면 엄마가 가진 돈을 사랑하는지.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그랬더니 민정이랑 재훈이는 엄마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차갑더라. 말을 잇지 못했어요. 가방을 다시 뒤졌습니다. 낡은 노트를 꺼냈어요. 이게 뭐예요? 내 아버지가 2022년 2월에 쓴 유언장이야. 돌아가시기 한 달 전이었어. 공증까지 받으셨어. 노트를 펼쳤습니다. 은희가 읽기 시작했어요. 읽다가 멈췄습니다. 엄마, 이거... 응. 아버지 글씨가 빼곡했어요. 큰딸 민정이는 대학 등록금 3천만 원, 결혼자금 5천만 원 해줬다. 둘째 재훈이는 대학 등록금 3천만 원, 결혼자금 3천만 원, 전세자금 5천만 원 해줬다. 막내 은희는 우리 형편 때문에 아무것도 못 해줬다. 재개발 보상금은 은희에게 전부 상속한다. 은희가 종이를 내려놓았습니다. 엄마, 저희는 이런 큰돈 필요 없어요. 언니랑 오빠한테도 나눠주세요. 저희는 이렇게 살아도 행복해요. 은희가 손살에 쳤어요. 아니야. 이건 내 아버지 뜻이고 엄마 뜻이기도 해. 120억 중에 20억은 엄마 노후 자금으로 쓸 거야. 나머지 100억은 내가 가져. 너 이제 편의점 그만두고 하고 싶은 거 해. 대학도 다시 가고 사업도 하고 꿈꾸던 일 다 해봐.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수가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의 은혜를 평생 잊지 않고 은희를 평생 잘 모시겠습니다. 어머님도 저희가 끝까지 모시겠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고마워, 민수야. 내가 은희한테 잘해주는 거 엄마가 다 알아. 은희 결혼할 때 식도 안 올리고 조용히 해도 한마디 불평 없이 은희 선택을 존중해 준 거 엄마가 기억해. 세 사람이 다시 안았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문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문 열어요. 엄마 거기 계시잖아요. 민정이 목소리였어요. 은희가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언니, 빨리 문 열어. 엄마랑 얘기해야 한다고. 다급한 목소리였어요. 은희가 문을 열었습니다. 민정이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어요. 뒤에 재훈도 따라 들어왔습니다. 120억이 사실이에요? 재개발 보상금이 정말 120억이라고요? 민정이 소리쳤어요. 엄마, 왜 우리한테는 말도 안 하시고 은희한테만 얘기하신 거예요? 우리도 엄마 자식인데 이게 말이 돼요? 재훈도 숨을 몰아쉬며 물었습니다. 저를 보는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돈을 보는 눈빛이었어요. 민정아, 재훈아, 너희가 왔구나. 엄마, 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은희가 전화해서 120억 얘기 듣고 달려왔어요. 은희가 나섰어요. 언니, 오빠, 죄송해요. 제가 언니랑 오빠한테 전화했어요. 엄마 혼자 결정하시는 게 아니라 가족 모두가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저희만 가질 수 없다고 생각했고요. 은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수도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어제 전화로 연락드렸습니다. 가족이니까 함께 나눠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착한 아이들이었어요. 언니 오빠를 배려한 거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결정했어요. 민정아, 재훈아, 이미 결정됐어. 내 아버지가 공증까지 받으셨어. 제가 유언장을 들어 올렸습니다. 민정이 유언장을 낚아챘어요. 읽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재훈도 옆에서 읽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돼요. 법적으로 자녀는 균등 상속이 원칙인데 왜 은희만 받는 거예요? 이건 명백한 불공평이에요. 우리도 똑같이 엄마 뱃속에서 나왔는데 이게 말이 돼요? 재훈이 소리쳤습니다. 법은 법이고 이건 내 아버지 뜻이야. 그리고 엄마 뜻이기도 하고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엄마, 이건 불공평해요. 우리도 엄마 자식이에요. 우리도 엄마 키우느라 힘들었어요. 그런데 왜 은희만 특별 대우를 받는 거예요? 민정이 소리쳤습니다. 너희는 이미 다 받았어. 민정이 너는 서울대 4년 등록금에 강남 호텔 결혼식, 신혼집 전세금까지 해서 8천만 원 넘게 받았어. 재훈이 너도 대학 등록금에 결혼자금, 분당 전세금 합치면 1억 1천만 원 썼어. 그건 옛날 일이잖아요. 은희는 뭐 받았니? 대학도 못 갔어. 등록금이 없어서. 결혼식도 못했어. 돈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 받았어. 민정이 입을 다물었어요. 재훈이 소리쳤습니다. 그래도 이건 너무해요. 지금 100억이에요, 100억. 그걸 은희 혼자 다 가져가는 건 말이 안 돼요. 너희한테 엄마가 심장 수술로 1,700만 원 급하다고 했을 때 뭐라고 했니? 민정아, 너는 50만 원 줬어. 그것도 현관 신발장 위에 툭 던지면서 엄마를 현관 밖에 세워두고 집 안으로 들어오지도 못하게 했지. 낡은 옷 입었다고 냄새 난다고 했고. 엄마, 그건. 민정이 얼굴이 굳었어요. 재훈아, 너는 30만 원 송금하고 골프장 갔지. 엄마 급한 일이라는데 골프가 더 중요했어. 그리고 8천만 원짜리 외제차 사놓고 엄마한테는 30만 원이 아까웠지. 재훈이 고개를 돌렸어요. 은희는 어땠니? 280만 원 통장 전부 내놨어. 3년 동안 편의점 야간 알바하면서 5만 원씩, 만 원씩 모은 520만 원도 다 줬어. 회사 대출 받겠다고, 친구들한테 빌리겠다고, 자기가 야간 시간 더 늘리겠다고 했어. 민정과 재훈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래서 결정했어. 내 아버지 말이 맞았어. 은희한테 다 주는 게 맞아. 엄마, 제발요. 그래도 우리한테도 조금만이라도 나눠주세요. 우리도 살아야 하잖아요. 민정이 울부짖었어요. 너희는 이미 잘 살고 있잖아. 민정이 너는 타워 팰리스에 살고 재훈이 너는 분당 15억 아파트에 살아. 은희는 고시원에 살아. 4평짜리 방에서 컵라면 먹으면서. 그런데도 엄마 걱정하면서 자기 전 재산 다 내놨어. 안 돼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이미 결정됐어. 공증받은 유언장이 있어. 재훈이 주먹을 쥐었어요. 법적으로 이의 제기할 거예요. 유류분 청구권이라는 게 있어요. 법정 상속분의 절반은 우리 권리예요. 해봐. 하지만 내 아버지가 왜 이렇게 결정했는지 법원에서도 다 알게 될 거야. 너희가 엄마한테 어떻게 했는지도. 제가 재훈을 똑바로 봤습니다. 민정이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엄마, 제발. 우리도 엄마 자식이에요. 제발 다시 생각해 주세요. 민정아, 엄마가 낡은 옷 입고 갔을 때 뭐라고 했니? 우리 집 카펫이 이태리산인데 냄새 난다고 했지. 현관에 세워두고 안으로 들어오지도 못하게 했어. 손녀들한테 할머니라고 소개도 안 했고, 옛날에 우리 도와주셨던 분이라고 했지. 민정이 고개를 떨구었어요. 그게 너희 본 모습이야. 돈 앞에서 드러난 진짜 모습. 엄마가 가난하면 부끄러운 존재고, 엄마가 부자면 모셔야 할 존재인 거지. 눈물이 흘렀습니다. 재훈이 벽을 쳤어요. 좋아요. 알았어요. 엄마 마음대로 하세요. 어차피 엄마는 은희만 사랑하시잖아요. 민정도 일어났어요. 네, 마음대로 하세요. 우리는 이제 엄마 모릅니다. 연락도 하지 마세요.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그래, 그러렴. 이미 너희는 엄마를 몰랐으니까. 엄마가 진짜 힘들 때 외면했잖아. 제가 조용히 말했어요. 민정이 재훈을 쳐다봤어요. 오빠 가요. 여기 더 있어봤자 소용없어요. 가자. 두 사람이 문으로 향했습니다.
민정이 문을 박차고 나갔어요. 쿵 소리가 났습니다. 재훈도 따라 나가며 뒤돌아봤어요. 엄마, 후회하실 거예요. 그리고 문을 닫았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빠르게 멀어졌어요.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은희가 울고 있었어요. 엄마, 죄송해요. 제가 전화해서 이렇게 됐어요. 제가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아니야, 은희야. 제가 은희를 안았습니다. 넌 잘했어. 넌 착한 거야. 언니 오빠까지 생각해 준 거잖아. 그게 진짜 가족이야. 민수도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어머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괜한 일을 만들었습니다. 민수야, 고마워. 너도 착해. 너희는 가족을 생각했어. 하지만 민정이랑 재훈이는 돈만 생각했어. 그 차이야. 세 사람이 다시 안았습니다. 이번엔 더 꽉 안았어요. 밖에서 차 출발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정과 재훈이 떠나는 소리였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은희만이 진짜였습니다. 은희만이 엄마를 사랑했어요. 돈이 아니라 사랑으로.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엄마는 너만 있으면 돼. 은희야, 민수야. 우리 이제 행복하게 살자. 네, 엄마. 네, 어머님. 세 사람이 웃었어요. 좁은 고시원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진짜 가족이 있었어요.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구로구 단칸방에서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은희와 민수는 매일 찾아왔습니다. 엄마, 식사하셨어요? 엄마, 불편한 거 없으세요? 걱정하는 목소리였어요. 그날 오후 3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딩동. 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재훈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재훈아, 들어와. 재훈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손에 보자기를 들고 있었어요. 바닥에 앉았습니다.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그날은 제가 너무 흥분했어요. 돈 때문에 정신을 잃었나 봐요. 정말 죄송해요. 밤마다 엄마 생각하면서 잠을 못 잤어요.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고개를 바닥에 대고 절했습니다. 재훈아, 얼굴 들어. 일어나. 재훈이 일어나 앉았습니다. 보자기를 풀었어요. 나무 상자가 나왔습니다. 엄마 건강 챙기시라고 고급 한방차 가져왔어요. 백화점에서 한 박스에 50만 원 하는 거예요. 엄마 기력 회복에 좋대요. 같이 마셔요. 재훈이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주전자에 물을 끓였어요. 찻잔 2개를 꺼냈습니다. 티백을 넣고 뜨거운 물을 부었어요.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재훈이 제 찻잔만 유심히 보고 있었어요.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흰색 봉지였어요. 제 찻잔에 털어 넣었습니다. 재훈이 찻잔을 들고 왔어요. 제 앞에 놓았습니다. 엄마, 드세요. 몸에 정말 좋아요. 찻잔을 들어 마셨습니다. 쓴맛이 났어요. 맛이 좀 쓰네. 한방차라 그래요. 엄마 기력에 좋아요. 재훈도 자기 차를 마셨습니다. 엄마, 진심으로 사과드려요. 제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돈이 뭐라고 엄마한테 그런 짓을 했는지 밤마다 자책하고 있어요.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앞으로 엄마 잘 모실게요. 시간이 지났습니다. 10분, 20분, 30분. 엄마,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재훈이 물었습니다. 재훈아, 엄마가 갑자기 너무 졸린다. 왜 이러지? 눈꺼풀이 무거워졌어요. 엄마, 누워 계세요. 제가 모셔드릴게요. 재훈이 저를 소파로 안내했습니다. 소파에 누웠어요. 눈이 감겼습니다. 숨소리를 천천히 냈어요. 잠이 들었습니다. 한참을 가만히 있었습니다.
재훈이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제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엄마, 엄마 주무세요? 조용히 불렀습니다. 대답이 없었어요. 후, 재훈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목소리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차갑고 냉정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하지만 40억은 포기 못해요. 그건 제 몫이에요. 엄마가 불공평하게 나눈 거니까 제가 바로잡는 거예요. 발소리가 방 안을 돌아다녔습니다. 서랍 여는 소리, 뭔가 뒤지는 소리. 유 원장, 어디 있지? 재훈이 중얼거렸습니다. 옷장 여는 소리, 책상 서랍 여는 소리. 있다. 재훈이 소리쳤어요. 종이 넘기는 소리가 났습니다. 바로 그때 눈을 떴습니다. 벌떡 일어났어요. 재훈아. 재훈이 돌아봤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엄마, 어떻게 수면제를 그렇게 엄마를 죽이려고 했구나. 거실 불을 켰습니다. 환하게 밝아졌어요. 사실 엄마는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어. 재훈이 얼어붙었습니다. 차에 뭘 탔는지도 알았어. 내가 무슨 짓을 하려는지도 다 알고 있었어. 엄마, 이건 며칠 전 순옥이한테 전화가 왔었어. 너랑 민정이가 우리 집 앞에서 무서운 대화하는 거 들었대. 유 원장 훔쳐서 불 지르겠다고. 엄마를 없애려는 것 같다고. 재훈이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어. 은이랑 민수한테 얘기했지. 경찰에도 신고했고, 차도 거의 안 마셨어. 그냥 마신 척만 했어. 잠든 척도 했고, 엄마, 내가 유 원장 찾는 것도 들었어. 부엌 가서 가스레인지 켜는 것도 다 들었어. 제가 옷장을 열었습니다. 진짜 유 원장을 꺼냈어요. 내가 훔쳐간 건 복사본이야. 진짜는 여기 있어. 재훈 손이 떨렸습니다. 돈이 그렇게 중요하냐? 내 엄마 목숨보다 40억이 더 소중하냐? 친엄마를 불에 태워 죽이려고 했어? 이 천하의 개자식아. 어떻게 자식이 엄마를 죽일 생각을 하니? 재훈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엄마, 이건 오해예요. 바로 그때 현관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경찰 3명이 들어왔어요. 박재훈 씨 살인예비 및 방화예비, 특수절도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갑을 꺼내 재훈 손목에 채웠습니다. 철컥. 이게 무슨... 경찰이 왜 여기 있어요? 재훈이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옆방 문이 열렸어요. 은희와 민수가 나왔습니다. 엄마. 은희가 달려와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다치신 데 없으세요? 민수가 재훈을 보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형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어머니를 어떻게 죽이려 하십니까? 돈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사람 목숨보다 돈이 더 소중합니까? 형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짐승입니다. 아니, 짐승만도 못합니다. 은희도 울먹이며 소리쳤어요. 오빠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친엄마를 죽이려고 해요? 돈이 그렇게 중요해요? 오빠도 언니도 천벌을 받을 거예요. 하늘이 다 보고 있어요. 엄마를 죽이려 한 죄는 절대 용서받지 못해요. 형사가 설명했어요. 박순자 씨의 친구 이순옥 씨가 사흘 전 저희 서에 제보했습니다. 당신과 당신 누나 이민정 씨가 어머니 집 앞 골목에서 살해 계획을 논의하는 것을 목격하고 녹음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형사가 녹음기를 꺼냈어요. 민정이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오빠, 그냥 죽이면 되는 거 아니야? 뭘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해? 독극물 넣으면 되잖아. 재훈 목소리가 대답했습니다. 누나, 그럼 부검하면 나와. 확실하게 해야지. 유 원장 먼저 빼돌리고 불 지르면 증거도 없고 화재 사고로 보일 거야.
수면제 타면 안 깨어나. 연기 마시고 질식하거나 타 죽겠지. 어차피 노인네 화재 사고는 흔하잖아. 유언장만 없으면 우리도 상속받을 수 있어. 녹음이 끝났습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재훈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이건 그냥 농담이었어요. 농담이라고요? 지금 실제로 수면제 타고 유언장 훔치려던 거 아닙니까? 형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제가 재훈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재훈아, 넌 이제 내 아들이 아니야. 엄마를 죽이려 한 놈은 자식이 아니야. 넌 사람도 아니야. 짐승이야. 짐승만도 못한 놈이야. 엄마가 너를 낳고 키운 게 후회돼. 내가 내 뱃속에서 나왔다는 게 부끄러워. 눈물이 흘렀습니다. 용서는 없어. 넌 죗값을 치러야 해. 법의 심판을 받아. 끌고 가세요. 형사들이 재훈을 끌고 나갔습니다. 엄마, 엄마. 재훈이 소리쳤지만 계속 끌려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은희가 저를 꼭 안고 울었습니다. 엄마, 정말 무서웠어요. 오빠가 정말로 엄마를 죽이려고 하다니. 엄마, 정말 용감하셨어요.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사실 순옥이가 며칠 전에 전화했을 때 가슴이 철렁했어. 하지만 놀라지는 않았어.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거든. 은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수가 말했습니다. 저희가 곧바로 경찰에 녹음 파일 주며 신고했습니다. 형사님들이 며칠 전부터 옆집에 잠복하고 계셨어요. 오늘 오빠가 왔을 때 저희는 옆방에서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었어요. 엄마가 위험하시면 바로 뛰어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은희가 설명했습니다. 모든 게 이미 준비되어 있었던 거예요. 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래서 엄마가 연기를 한 거야. 차를 거의 안 마셨어. 혀끝만 적셨지. 잠든 척도 했고, 재훈이가 무슨 짓을 하는지 다 들었어. 민수가 부엌으로 갔습니다. 어머님이 이미 가스레인지도 끄셨네요. 응. 재훈이가 나간 뒤에 바로 껐어. 식용유 묻은 행주도 치웠고, 세 사람이 안 왔어요. 긴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이겨냈어요. 재훈은 엄마를 죽이려 했습니다. 민정도 공모했어요. 돈 때문에, 40억 때문에, 친엄마를 불태워 죽이려 했습니다. 이제 확실히 알았어요. 민정과 재훈은 제 자식이 아니었습니다. 괴물이었어요. 하지만 은희는 달랐습니다. 끝까지 엄마를 지켰어요.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그날 밤 11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형사였어요. 박순자 씨, 이민정 씨도 방금 긴급 체포했습니다. 공모 혐의가 명확합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민정도 잡혔습니다. 이틀 후 경찰서 조사실 이야기를 들었어요. 형사가 전화로 알려줬습니다. 두 남매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민정이 소리쳤대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오빠가 혼자 한 거예요. 저는 그냥 얘기만 했을 뿐이에요. 재훈도 지지 않았습니다. 누나가 먼저 엄마 죽이자고 한 거잖아요. 독극물 넣으라고 한 것도 누나예요. 오빠가 수면제 탄 거잖아. 불 지르려고 한 것도 오빠고. 계획 세운 건 누나도 같이 했잖아요. 서로를 물어뜯었대요. 유치장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변호사 불러요. 우리도 상속권 있어요. 민정이 소리쳤대요. 엄마가 유언장 조작한 거 아니에요? 공증이 진짜예요? 재훈도 똑같았습니다. 법정 상속으로 가면 우리도 받을 수 있어요. 끝까지 돈을 욕심냈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어요. 법정에 섰을 때도요. 저희도 피해자예요. 엄마가 편애했어요. 은희만 사랑했어요. 민정이 말했대요. 엄마가 우리를 차별했어요. 그래서 화가 났던 거예요.
재훈도 변명했습니다. 반성은 없었어요. 오히려 피해자인 척했습니다. 형사가 한숨을 쉬었어요. 정말 뻔뻔합니다. 자기 엄마 죽이려고 했으면서 저는 법정에 가지 않았습니다. 보고 싶지 않았어요. 그 얼굴들을. 일주일 후 은희와 민수가 찾아왔습니다. 고시원 방에 셋이 앉았어요. 은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래도 언니랑 오빠도 불쌍해요. 불쌍해? 네. 감옥에 가잖아요. 그리고 재산도 하나도 없고. 은희가 눈치를 봤어요. 100억 중에 10억씩만이라도 나눠주면 안 될까요? 착한 마음이었습니다. 언니 오빠를 걱정하는 거였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단호하게 말했어요. 엄마, 은희야, 저놈들은 엄마를 죽이려고 했어. 돈 때문에 친엄마를 불태워 죽이려고 한 놈들이야.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런 놈들한테 돈 주면 또 악한 짓 해. 나와서 또 누군가를 해칠 거야. 단 한 푼도 안 줘. 은희가 고개를 숙였어요. 네, 엄마. 알겠어요. 민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 말씀이 맞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가 두 사람을 봤어요. 은희야, 민수야. 네, 엄마. 앉아봐. 두 사람이 제 앞에 앉았습니다. 너희가 항상 도시락 싸와서 나랑 함께 먹을 때 너희들의 꿈을 이야기했잖아. 기억나지? 은희가 눈을 반짝였어요. 네, 기억해요. 나는 이 돈으로 너희들의 꿈을 마음껏 펼쳐보았으면 좋겠다. 엄마. 은희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희는 사실 꿈이 있었어요. 응, 알아. 독거노인분들, 가난한 어르신들 도시락 배달하는 봉사를 주말마다 했었잖아요. 은희가 말했습니다. 그걸 크게 해보고 싶었어요. 따뜻한 한 끼 재단 같은 거 만들어서.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걸 해볼 수 있는 꿈이라니 정말 믿기지 않아요. 민수도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둘이 작은 도시락 가게 하나 차려서 어머님이랑 같이 일하면서 살고 싶었어요. 진짜 소박한 꿈이었어요. 하지만 저희한텐 너무 큰 꿈이었어요. 은희가 울먹였습니다. 제 눈시울도 붉어졌어요. 그래, 그거 해라. 엄마, 100억 중에 30억으로 재단 만들어. 따뜻한 한 끼 재단. 구체적으로 말했습니다. 20억으로 너희 도시락 사업 시작해. 큰 가게 차려. 엄마, 그렇게 큰 돈이. 그리고 10억으로 넓은 집 사. 엄마랑 같이 살자. 고시원은 이제 그만 살아. 은희가 울기 시작했어요. 나머지 40억은 너희 노후 자금으로 저축해. 알았지? 엄마, 어머님. 두 사람이 동시에 울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은희가 저를 끌어안았어요. 엄마, 저희가 뭐라고 이렇게 큰 사랑을 받는지. 너희는 엄마를 사랑했어. 돈이 아니라 진심으로. 민수도 저를 안았습니다. 어머님, 평생 보답하며 살겠습니다. 세 사람이 고시원 바닥에 앉아 안았어요. 함께 울었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은희가 말했어요. 엄마, 재단 이름을 뭐라고 할까요? 따뜻한 한 끼 재단이라고 했잖아. 아니요. 엄마 이름을 넣고 싶어요. 내 이름? 네. 순자 재단. 아니면 박순자 따뜻한 한 끼 재단. 민수가 말했습니다. 어머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그냥 따뜻한 한 끼 재단이 좋아. 왜요? 이름은 중요하지 않아. 따뜻한 마음이 중요한 거지. 은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밖에서 차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이들 웃음소리도 들렸습니다. 평범한 저녁이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특별한 저녁이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거든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어머님, 언제부터 집 알아볼까요? 서두르지 마. 천천히 좋은 곳 찾자. 네, 어머님. 은희가 말했습니다. 엄마, 재단 일은 제가 알아볼게요. 변호사도 만나보고 서류도 준비하고. 응, 고마워. 도시락 가게는 어디가 좋을까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 좋겠지. 저는 강남이나 홍대 쪽이 좋을 것 같아요. 은희가 말했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건강한 도시락 찾잖아요. 그래, 좋은 생각이야. 세 사람이 웃었어요. 미래 이야기를 했습니다. 행복한 상상이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보였어요. 남편이 보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여보, 봐요. 우리 은희 이제 행복해질 거예요. 마음속으로 말했어요. 당신 말이 맞았어요. 은희한테 다 주길 잘했어요.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은희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우리 정말 행복하게 살아요. 응, 그래. 행복하게 살자. 민수도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꼭 효도하겠습니다. 고마워, 민수야. 세 사람의 손이 맞잡아졌어요. 따뜻했습니다. 이게 진짜 가족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돈이 많아서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이 있어서 가족이었어요. 민정과 재우는 돈만 받습니다. 하지만 은희는 엄마를 봤어요. 그 차이였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 이야기했어요. 미래에 대해, 꿈에 대해, 행복에 대해. 시간이 흘렀습니다. 자정이 넘었어요. 이제 가봐야겠어요, 엄마. 은희가 일어났습니다. 조심히 가. 네, 엄마. 내일 또 올게요. 응. 민수도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안녕히 주무세요. 그래, 잘 가. 두 사람이 나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혼자 남았어요.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따뜻했거든요. 창밖을 다시 봤어요.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잘 살 거예요. 속삭였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한 달 후, 모든 게 잘 풀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행복한 시간만 있을 줄 알았어요. 그날 아침, 갑자기 어지러웠습니다. 일어서려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쿵!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엄마! 은희가 달려왔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어머님! 민수가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병원으로 실려갔어요.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가 심각한 얼굴로 말했어요. 무릎 관절이 심각합니다. 30년 동안 방치하셨네요. 그리고 영양실조도 있고요. 제때 식사를 못 하신 것 같습니다. 은희가 울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은희야. 아니에요. 제가 더 일찍 모셨어야 하는 건데. 은희야, 내 잘못이 아니야. 병원에 일주일 입원했습니다. 은희와 민수가 번갈아 가며 간병했어요. 퇴원하는 날, 엄마, 이제 고시원은 안 돼요. 저희랑 같이 사세요. 응, 알았어. 서초구 반포로 이사했습니다. 30평 아파트였어요. 10억에 샀습니다. 방이 3개였어요. 제 방도 따로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어요. 엄마,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은희가 웃었습니다. 매주 토요일, 은희가 저를 삼성서울병원에 데려갔어요. 정형외과였습니다. 무릎 관절염 치료를 받았어요. 재활 운동도 함께 했습니다. 엄마, 이제 아프지 마세요. 제가 평생 모실게요. 고마워, 은희야.
점점 건강이 좋아졌습니다. 걸을 때 덜 아팠어요. 얼굴에도 혈색이 돌았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은희와 민수가 바빴어요. 재단을 설립했거든요. 따뜻한 한 끼 재단이었습니다. 서울시 독거노인 500명에게 매일 무료 도시락을 배달했어요. 엄마, 오늘 할머니 한 분이 우시면서 고맙다고 하셨어요. 은희가 말했습니다. 잘했어, 은희야. 강남구 대치동에 가게도 열었어요. 은인의 정성 도시락이었습니다. 건강한 도시락을 배달했어요. 직장인들한테 인기가 많았습니다. 월 매출이 3억이 넘었어요. 어머님, 저희 성공했어요. 민수가 기뻐했습니다. 고생했어, 민수야. 저도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기운이 났어요. 엄마 건강해져서 정말 다행이에요. 우리 꼭 행복하게 살아요. 은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응, 그래. 행복하게 살자. 어느 날, 친구 순옥이한테 전화했어요. 순옥아, 청담동 한정식집 가자. 청담동? 응, 내가 쏠게. 순옥과 동네 할머니들 5명을 초대했습니다. 1인당 15만원짜리 코스 요리였어요. 생애 처음이었습니다. 이렇게 비싼 식사는. 순자야, 이게 꿈이니 생신이? 순옥이 놀랐어요. 순옥아, 내 덕분에 내가 살았어. 제가 말했습니다. 내가 그때 경찰한테 말 안 해줬으면 내가 불타 죽었을 거야. 순자야, 정말 고마워. 식사 후 명동 카페에 갔어요. 3만원짜리 케이크를 시켰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꿈이었어. 웃었습니다. 진짜 행복했어요. 한편 민정과 재우는 재판을 받았습니다. 살인예비죄, 방화예비죄. 민정은 징역 5년, 재우는 징역 7년을 선고받았어요. 하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국세청 조사가 들어갔어요. 민정 남편 병원이 10억을 탈세했대요. 재훈도 회사 비자금 5억을 횡령했고요. 민정 남편은 징역 3년에 의사면허 정지. 재훈은 추징금 8억까지 더해졌습니다. 완전히 몰락했어요. 어느 날 저녁,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민정의 두 아들과 재훈의 딸이 서 있었습니다. 손주들이었어요. 할머니, 큰 손자가 울먹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부모님이 잘못했어요. 할머니, 용서해 주세요. 3명이 무릎을 꿇었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저었어요. 너희는 죄가 없어. 할머니. 하지만 너희 부모는 용서 못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를 죽이려 한 자식을 어떻게 용서하니? 할머니, 제발이요. 돌아가거라. 할머니. 손주들이 울었습니다. 하지만 문을 닫았어요. 뒤돌아섰습니다. 은희가 서 있었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힘드시죠? 아니야. 이제는 괜찮아. 정말 괜찮았습니다. 더 이상 아프지 않았어요. 은희가 있었거든요. 진짜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한강이 흐르고 있었어요. 밤하늘에 별이 반짝였습니다. 남편이 보고 있을 것 같았어요. 여보, 우리 잘 살고 있어요.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여보. 은희가 제 어깨에 기댔어요. 엄마 사랑해요. 엄마도 사랑해, 은희야. 두 사람이 창밖을 봤습니다. 평화로운 밤이었어요. 행복한 밤이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은희 배가 불러왔어요. 임신 8개월이었습니다. 반포 아파트 거실.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민수가 불고기를 굽고 있었습니다. 지글지글 소리가 났어요. 고기 굽는 냄새가 집 안가득했습니다. 은희는 샐러드를 만들고 있었어요.
방금 장을 봐온 신선한 채소들이었습니다. 저는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냄비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어요. 엄마, 할머니 되는 거 실감 나세요? 은희가 물었습니다. 그럼 손주 보는 게 소원이었는데. 웃었어요. 진짜 믿기지 않아. 민수가 말했습니다. 저희도 부모가 된다는 게 아직 실감이 안 나요. 잘할 거야, 너희는. 어머님, 걱정되기도 해요. 잘 키울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너희는 사랑이 많잖아. 식탁에 음식을 차렸습니다. 민수가 만든 불고기, 은희가 준비한 샐러드, 제가 끓인 된장찌개. 푸짐했어요. 세 사람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함께 손을 모았어요. 5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고시원에서 라면 한 그릇 나눠 먹던 때 컵라면이 전부였었죠. 지금은 이렇게 풍성한 식탁이었어요. 세상이 변했습니다. 우리도 변했어요. 엄마, 맛있어요? 은희가 물었습니다. 응, 맛있어. 다행이다. 은희야, 너 요리 실력 늘었다. 엄마가 가르쳐 주셔서요. 민수도 말했습니다. 어머님 된장찌개가 최고예요. 고마워, 민수야. 식사를 마쳤습니다. 설거지를 했어요. 소파에 앉았습니다. 은희가 제 옆에 앉았어요. 배가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제가 은희 배를 쓰다듬었어요. 은희야. 네, 엄마. 엄마가 너한테 못해준 게 너무 많아. 무슨 말씀이세요? 대학도 못 보내고 결혼식도 못 해주고. 목이 메었습니다. 미안했어. 은희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정말 미안해. 엄마가 저 낳아주시고 사랑으로 키워주신 게 가장 큰 선물이에요. 은희가 웃었습니다. 언니나 오빠처럼 돈 많이 받았어도 엄마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그게 진짜 가난한 거잖아요. 눈물이 났어요. 은희야. 엄마, 저는 세상에서 제일 부자예요. 엄마가 있으니까요. 끌어안았습니다. 민수도 다가왔어요. 어머님, 저도 장인어른 살아계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민수야. 은희에게 다 주라고 하신 장인어른 유언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그래. 천국에서 편히 쉬고 계실 거예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강이 흐르고 있었어요. 밤하늘에 별이 떠 있었습니다. 남편 얼굴이 떠올랐어요. 여보, 보고 있죠?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우리 은희 행복해요. 이제 손주도 보게 됐어요. 눈물이 흘렀어요. 고마워요, 여보. 당신 말대로 했더니 정말 잘 됐어요. 별이 반짝였습니다.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3개월이 지났어요. 어느 날 새벽, 은희가 진통을 시작했습니다. 엄마 아파요. 민수야, 빨리 병원. 차를 타고 병원으로 갔어요. 분만실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밖에서 기다렸어요. 민수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이 지났어요. 분만실 문이 열렸습니다. 간호사가 나왔어요. 축하합니다. 딸입니다. 딸이요? 네, 건강한 여자아이예요. 가슴이 벅찼습니다. 손주였어요. 제 손주. 생애 처음이었습니다. 병실로 갔어요. 은희가 누워 있었습니다. 옆에 작은 아기가 있었어요. 분홍색 담요에 쌓여 있었습니다. 엄마. 은희가 웃었어요. 수고했어, 은희야. 아기를 안았습니다. 작고 따뜻했어요. 이렇게 작은 생명. 눈물이 났습니다. 이름은 뭐라고 지을 거니? 박선이요. 선이? 엄마 순자의 순자에 제 희자예요. 은희야. 엄마 이름을 넣고 싶었어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아기를 내려다봤어요. 선이야.
속삭였습니다. 할머니가 너 평생 지켜줄게. 아기가 눈을 떴습니다. 저를 보고 있었어요. 너는 엄마 아빠가 사랑으로 키울 거야.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돈이 아니라 사랑이 제일 중요한 거란다. 민수가 제 옆에 섰어요.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민수야, 내가 고마워. 저희가 평생 보답하며 살겠습니다. 은희도 침대에서 미소 지었어요. 엄마 사랑해요. 엄마도 사랑해. 내 식구가 됐습니다. 병원 침대 주위에 둘러앉았어요.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어요. 행복했습니다.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게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행복했어요. 아기가 잠들었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어요. 여보, 우리 증손녀예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예쁘죠? 은희 닮았어요. 별이 여전히 빛나고 있었어요. 남편이 웃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당신 덕분이에요. 당신이 은희한테 주라고 해서 이렇게 됐어요. 감사했습니다. 모든 것에. 은희가 말했어요. 엄마, 우리 평생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요. 응, 그래. 평생 행복하게 살자. 민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생 함께 하겠습니다. 아기가 잠꼬대를 했어요. 작은 손이 움직였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새 생명, 새 희망, 새 행복. 창밖에서 새가 지저귀고 있었습니다. 봄이 왔어요. 우리에게도 봄이 왔습니다. 은희와 남편 민수가 순자의 손을 꼭 붙잡고 저희를 믿어주세요. 어머님을 지키겠습니다라고 말했던 그 장면이 떠오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확인하는 것 참 따뜻합니다. 오늘 여러분도 누군가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보면 어떨까요? 좋아요와 구독해 주시면 따뜻한 사연으로 뵐게요. 언제나 감사합니다. 지혜로운 사연이었습니다.